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보수의 힘, 보수의 저력, 중진 의원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발언을 우리 자유파 보수 많은 국민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그리고 이제 윤상현, 그 다음에 김상훈, 정책의 의장이죠. 김상훈. 이 세 분이에요. 저는 상당히 중진으로서 제대로 이름값을 한다. 중진이면 이게 중진값을 해야 되잖아요. 조경태처럼 이게 단물 다 빨아먹은 위장 좌파가 윤석열 씨 어쩌고. 이게 뭡니까? 이 조경태, 너는 이게 씨도 아깝다, 야. 그러나 이게 조경태라고 부르지 뭐, 조경태 씨, 의원 이게 아깝다. 이런 자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중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세 분을 발언이 상당히 우리 우파에 울림을 주고 있다. 첫째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요. 잘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냐. 뭐라 했냐면 이제 함부로 내란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은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함부로 내란 자백했다고. 참 이게 한동훈 이자도 이게 문제지. 무슨 자백이란 게 자기도 검사를 해봤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자백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절대 내란이 아니다. 2시간짜리 내란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사장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게 궤변을 들어놓는 한동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이 함부로 내란 자백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은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는 우리 모두 더 무거워지자, 신중해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뭐라 했냐.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자. 이제는 냉정해지자. 이러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절박한 피를 토하는 심정의 담화. 제가 보기에 구구절절이 어느 한 부분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냉정하게 곱씹어 보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나경원 의원이 원래는 이게 순리대로 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게 저는 맞았다 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원희룡 후보가 또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의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노는 바람에 한동훈이 됐지만 원래 순리대로 하면 이게 나경원 의원이 되는 게 맞죠. 맞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경원 의원이 이런 광란의 칼춤에 광풍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해지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담화를 곱씹어 보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바로 중진의 힘. 이게 바로 보수의 힘, 저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도 아주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아주 이제 전사로 제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윤상현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할 때도요. 제가 이제 소개한 판례를 가지고 그대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데 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데 그 판례,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없거든요. 이걸 이게 질문했잖아요. 근데요, 오늘 제가 조선일보 봤더니 그 양은경 기자는 게 법조 전문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여러 명 기자가 썼는데 그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하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 판결을 소개한 이건 다릅니다. 그 양은경 기자 이게 제대로 이게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그 80년 9월 달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11대 대통령은. 그 다음에 81년도에 1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죠. 임시로. 그리고 이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때 대통령이 아니에요. 5.18은요. 5.18 때는 이게 계엄사령관이지 부안사 대통령이 아니에요. 80년 9월 달에 대통령이 됩니다. 5월 달이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81년에 또 대통령이 돼요.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인데 대통령이 11대, 12대 두 번 되면 역사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5.18은 대통령이 통칭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11을 군사반란이다. 그 다음에 그때는 내란이다. 계엄이.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 뭐 저는 전두환 대통령도 뭐 고향을 떠나서 제 고향 선배인데 크게 부정적으로 안 봐요. 난세에는 뭐 권력 잡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 거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말이야. 오히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그대로 갖다 대는 거는 안 맞다. 이거는 지적해야죠. 법조인으로서. 맞잖아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수없이 내려진 계엄 이거는 대통령이 통치행위니까 심사 못한다. 이게 맞잖아요. 왜 전두환 대통령 판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정권을 잡기 위한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다 잡은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걸 윤상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물론 외교 경제 전문가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 경제 전문가예요. 식견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안보 외교 전문가입니다. 근데 법도 잘 알더라고. 법도 잘 알아요. 이번에 그 당대표 넣었는데 뭐 사당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야 역시 저력이 있어요. 인천에서 아무나 오선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 그 미초원에 아무나 오선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질문도 용기 있고요. 막 야당이 야유회도 하잖아. 근데요, 그걸 떠나서 완전히 한동훈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한동훈을. 윤상현 의원이 뭐라 했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 그랬잖아요. 당에. 근데 한동훈은 김치국을 마시가 내한테 일임했나? 이래가 대통령 노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대가 깨지니까 탄핵한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뭐라 했냐?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 한동훈 대표 당신이 당이냐? 야, 참 이게 멋있는 당신이 당이냐? 옛날에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1인 한동훈 사당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에 일임한다 했지 한동훈 개인한테 일임한다 안 했잖아요. 이 말은 당의 모든 당원들 그 다음에 모든 의원들의 뜻을 수렴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래 의도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지가 대통령 노릇한 거죠. 지한테 맡기는 줄 알고. 이거를 윤상현 의원이 질타하면서 한동훈 대표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출당 제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수도권의 5선 나경원, 윤상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런 분들은 또 3년 뒤에 국회라면 또 됩니다. 이런 사람 됩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배신자들은 절대 심판합니다. 다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하면요.
아주 근데 의외의 중진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KBS 라디오 있잖아요. 고성국의 그 정적 시사 고성국 KBS 라디오 제가 원래 금요일날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안 나갔어요. 고성국 박사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제가 안 나간 게 그 제가 같이 하던 김준일인가 뭐 평론가가 말도 안 되는 게 가짜뉴스로 뭐 제가 김건희 사고에 통화해가지고 뭐 김건희 사가 한동훈 악담하더라 말도 안 되는 게 그 가짜를 방송하길래 제가 이게 그 혼을 냈지만 그 제 번호에 핸드폰에도 없고 내고 말잖아요. 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없고 텔레그램 자체가 없는데 뭐로 통화합니까? 그런 게 명백한 가짜뉴스다. 그걸 이게 어벤져스 신조어나 떠들고 있더라. 자, 이렇게 비판했죠. 제가 오늘 그 KBS 시사 프로의 그 고성국 박사를 마지막 방송에 안 나갔는데 거기에 오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대신 방송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봤죠. 야, 참 이게 대단한 소신인데. 왜? 김상훈 의원이 대구의 의원인데 한동훈이가 저는 여론조작했다 보거든요. 여론조작회가 정점식 정책회장 끌어내고 자기 친한이라 해가 이게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야, 한동훈이도 이게 끝났지. 항상 이게 자기는 이게 뭐 배신 당했다 생각하지만 한동훈이가 배신자지. 윤석열. 뭐 김상훈 의원이 왜 배신자냐? 근데 김상훈 의원이 그 정책위 의장인데 왜 그때 한동훈이가 여론조작했냐 보냐면 당원 게시판에 계속 정점식 내려와라 이게 글이 막 올라와. 이게 나중에 진원정 가족이라는 게 저는 그 여론조성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수사해봐야 됩니다. 수사해봐야 돼요. 그때 막 정점식 사퇴라고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당원 뜻이 이렇다고 한동훈 떠들었잖아요.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 친한동훈파다 이래가 김상훈 정책의장 모셔왔는데 완전히 한동훈을 묵살을 해버리더라고 방송에서. 김상훈 사선이죠. 대구에 대구 서구 뭘 했냐.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담화였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무기력했다. 당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무기력했죠. 이렇게 그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그 담화문 중에 중국인의 간첩 활동. 근데 지금도 형법에 간첩죄 개정을 안 하잖아. 북한만 되게. 이런 게 이거, 그 다음에 그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 이거는 이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게 그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담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말도 안 되게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내란을 자백한 거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게 그 여러 의원들이 다소 성급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발언이 성급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 당원들 뜻을 협의하고 여론 수렴해 있는데 한동훈가 이게 내란 자백이다. 이거는 이게 성급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윤리위 소집해가지고 이게 축출하려고 어젯밤에 심야 쿠데타 꾸미다가 실패했잖아요. 윤리위원들이 안 따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통령 징계하기에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거쳤잖아요. 최고위원회 의결도 안 거쳤잖아요. 윤리 소집해놨고 또 이게 제명을 의결하려면 이게 최고위에서 하거든요. 윤리위에서 최종 못하고 제명은 이게 최고위로 와야 되는데 최고위에 아무 상의도 안 했잖아요. 아무 상의도 안 했잖아요. 이거를 그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도 자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로드맵이 있는데 근데 그 참모들하고 상의 좀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런 게 발언 자제해야 된다. 이런 요령이 많다. 이렇게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찬성하는 게 한 7명 되는데 탄핵 찬성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김상훈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 봐야 된다. 7명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은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와닿더라고. 만약에 탄핵 의결되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본인도 사퇴하겠다는 거 아니야. 물론 본인이 뭐 선출직은 아니죠. 선출직 4명이 사퇴해야 돼요. 와야 되려면. 그러니까 근데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뭐 장동혁, 진종호 이렇게 중에 4명이 그렇게 가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도부가 책임지고 다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면 나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뭐 한동훈이는 야, 저 믿었던 내가 이게 정책에 시켜줬더니 나를 배신하네? 이런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진짜 큰 배신자는 누구냐? 진짜 큰 배신자는 너 아니냐? 너가 이게 정권을 배신하고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을 배신하고 너 아니냐? 한동훈 너가 이게 배신자인데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이 여당의 대표 아니야? 대통령이 돼서 지지가 왜 배신이냐? 이건 말도 안 되죠. 결국요, 제가 3분을 소개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래 어려운 위기를 닥쳐봐야 진짜게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요, 엄청나게 겨울에 와봐야 소나무가 절개가 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추사 김정희 세안도 아닙니까?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보면 세안 연후에 이 말이게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 와봐야 송백이 시들지 않고 어리를 충정을 지키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논의의 글 아닙니까? 그때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아마 끝까지 어리를 지키고 중국 책이나 이걸 많이 구해주니까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글을 쓴 거 아닙니까? 위기가 닥쳐봐야 제대로 누가 지도자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벌써 노잖아. 배신자 조경태, 그 다음에 뭐 초선의 당대표 어쩌고 김재섭 딱 들어다잖아. 딱 그밖에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유도하는 이게 김재섭이가 그 정도 협박이 넘어가는 요거는 까미 요거밖에 안 되는 게 딱 드러나잖아. 그래야 알아. 근데 윤상현, 나경원, 김상훈 이런 분들에게 이름값, 중진값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자유파 보수에 참 이게 괜찮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넣어도 이재명이보다 못할까요? 이재명이보다 조국보다 못하지는 않겠죠. 한동훈이보다 이런 자들보다 못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자유파 완전히 영웅들, 전사들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저 어제 김문수, 박충권, 그 다음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3분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나경원,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김상훈 의원 잘하고 있다. 힘내시고 우리가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